네,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정말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오늘에서는 에이펙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 가지는 의미와 효과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김상철입니다. 네, 김상철 준비지원단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와이스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남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2005년이었죠.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93년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제안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중 너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 협의체입니다. 네. 전체 이제 세계 GDP의 50%가 넘고 또 총 교역량의 62.1%를 이제 차지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교육이 1등부터 8등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경북 경주가 세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아마 대타협이 일어나는 역사적 상징적 공간이 될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지금 주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비롯해서 태평양 주변의 국가들까지 정말 다양한 수많은 국가가 참여하는데요. 이곳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제 6일간 열립니다. 첫 이틀간은 고위관리회의, 그 다음 이틀간은 외교통상강요회의, 마지막 이틀 10월 31일하고 11월 1일은 정상회담이 이제 두 차례 이제 열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이펙이 이제 경제회의인 만큼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의장이 되는 CEO 서밋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박 4일간 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에이펙이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준비도 이제 착착 잘 돼가고 있는데 준비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해 이제 6월 27일 날 경북 경주가 이제 개최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시도민의 지원과 협력 아래 저희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 그리고 박물관에 조성하는 특별 행사장까지 굵직굵직한 인프라는 이제 마무리하고 현재 시운전을 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숙박, 수송, 의료, 교통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도지사실을 차리고 100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월드 클래스 수준의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역대 최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마치고 계신데요.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노력도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 시민들이 직접 손님 맞을 준비를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유치 당시에도 우리 시도민들의 협력,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한 2만여 명의 이제 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정부 대표단, 미디어, 그다음에 경제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미소, 청결, 친절로 이렇게 손님 맞이하시는데 아마 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많은 교통 혼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경주가 에이펙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참 기쁘고 놀랐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 쟁쟁한 다른 지역들을 제치고 경주가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예, 저희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인천하고 제주하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대도시하고 붙어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좀 멀지만 어렵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치 당시에 우리 도지사께서 브리핑을 할 때 잠자러 왔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석굴암 첨성대에 세계유산을 천년 전에 만들었다, 예비됐다. 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요즘 한류가 뜨고 있는데 한류 문화의 원년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펙이 이제 경제회의인 만큼 구미, 대구, 그다음에 경주, 포항, 울산까지 있는 주력 산업벨트가 있는 곳이 네.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제 현장이 있고 문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최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정말 역대 최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예. 지금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주에는 뭐 불국사, 황리단길, 대릉원 정말 관광할 곳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보문단지가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보문단지가 볼거리나 먹을거리도 참 많고 교통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관광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 보문단지가요 우리나라의 관광의 시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로 보문관광단지 개장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요. 보문관광단지는 우리나라 관광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주도하에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관광 단지를 개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예, 경주는 뭐 신라 천년 고도로서 많은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우리나라의 근대 관광,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1971년에 경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1975년에 경주 관광 개발 공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지금의 보문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을 했고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 문화 도시로 성장시키려고 정부가 주도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에이펙이 진행이 되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자면 보문관광단지에 그 당시에 육부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국제회의장을 건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문관광단지가 1979년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개장을 할 당시에 마침 이제 서울에서 파타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보문관광단지 육부촌이라는 국제회의장에서는 파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경주에서 이미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만나고 계시지만 50년 전에 그 보문 관광단지는 지금과는 굉장히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보문단지를 시작으로 50년 동안 우리의 경주의 역사 문화를 잘 발굴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주가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또 발돋움할 수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보문 관광단지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예, 동시에 황남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황남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황남대총, 천마총 등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하늘을 나는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 천마도라는 것이 출토가 되었죠. 이 천마총에서는 11,5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경주가 다시 한번 역사 도시이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주가 문화 관광 도시가 되는 과정을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KBS 대구방송 총국에서도 한국 관광 50년의 시작이자 미래인 경주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됩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방영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데요. 네. 이전에 에이펙을 개최했던 도시들도 정말 많은 관광 효과를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주도 이번에 얼마나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 계기로 관광 발전을 이루어낸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베트남 다낭의 경우에 다낭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도시죠. 네, 이곳이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관광객 증가 수가 5배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관광 수입으로는 1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지금 대표적인 글로벌 관광 도시가 됐고요. 우리나라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1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얻었고 네. 2004년 대비 2005년이 되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수는 281.2% 증가라는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마련한 관광 인프라 그리고 에이펙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글로벌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부산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CEO들,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큰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경제의 발전이 관광을 또 견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에이펙을 통한 교역이 증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경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광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에이펙에서 최초로 이제 지난 8월이죠. 최초로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것들도 큰 의미가 있을 테고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를 원형으로 한 인기가 아주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의 K컬처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관광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정말 침체된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상철 단장님께서는 경주에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한 7조 4천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만 4천 명이 이제 넘을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지붕 없는 박물관 경북 경주가 개최 도시로 이제 선정이 돼서 경제 에이펙, 문화 에이펙을 해야 됩니다. 네. 문화 원형을 잘 활용을 하고 불국사 석굴암, 그다음에 경제 현장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제2의 한류 열풍을 우리 경북 경주에서부터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글로벌 CEO들이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 네. 지역과 기업인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이제 마련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남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벌써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경주 관광객이 1.5배가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번 에이펙을 당연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 포스트 에이펙에 대한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펙 개최 이후의 성과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이펙에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일회성 이벤트에 이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역 발전, 국가 발전에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리마루가 남았고 그래서 부산이 해외 관광객도 많이 늘었던 것처럼 경북 경주의 특징을 살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보스 포럼처럼 경북 경주의 특성을 살려서 경주 역사 문화 포럼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실은 문화적인 기반 또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회의장이라든가 에이펙 기반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이코 3층에 이제 정상회의장하고 주요 물품들을 엑스포 내에 경제 전시장에 옮기는 그래서 에이펙 기념관도 이렇게 만들고 굵직굵직한 한 10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개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열흘 후에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됩니다. 21개국의 정상들 그리고 소위 이제 빅샷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빅기업들이 네. 우리 경주를 찾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 경주를 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가 이제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 청결, 친절로 손님 맞이해 주시고 조금의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행사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주가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이 경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